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천박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급여 명세서 그 세부사항 발부 이 부분 때문에 질문도 굉장히 많고 아마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급여 명세서를 제대로 발부한다는 게 세부적으로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몇 시간 때문에 급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계산하는 거를 일일이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법적으로도 또 문제되고 과태료 사항들도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명세서 따라하기 방문 요약 시간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방문 요약. 일단 방문 요약 같은 경우에 가족 요약이 있고 일반 요약이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하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가족 요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1시간 20일 하시는 분 기준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요약 같은 경우에는 3시간 하루 3시간 5일 동안 근무하시는 분 기준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여기를 보시면 선생님 한번 보면 이 하루에 이제 근무 시간을 제가 이제 넣어가지고 총 7시간 넣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하셨을 거라고요. 시급 11,000원. 뭐 계약을 하실 때 시급 10,000원, 11,000원 뭐 이렇게 계약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일단 가장 먼저 명세서를 발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 이 시급액부터 확실하게 이게 통상 임금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번에 명세서가 발부되면서 이게 만약에 통상 시급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11,000원을 주기로 했어요. 어떤 선생님한테.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도 11,00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게 통상 시급인지 아니면 이게 총괄, 그러니까 뭐 시급, 기본적인 시급부터 주유수당, 다른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천천 박사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명세서를 먼저 손대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나눠놓고 시작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무슨 얘기냐면, 다돼요? 만약에 1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시급액이 11,000원이에요. 총 주기로 했던 시급이.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집어넣었을 때 기본급이 이렇게 8,720원이고 뭐 휴일이 있으면 휴일 지금 원하서 그런데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휴일이 없다고 치고 하루 1시간을 근무를 하고 총 시급을 11,000원 주기로 뭐 예를 들어 그 약속을 했다. 근데 이게 근로계약서가 되게 중요한데 근로계약서에 만약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기본급 8,720원, 뭐 보존수당 2,280원, 뭐 아니면 6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 예를 들어 이렇게 근로계약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분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 11,000원 자체가 통상시급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장이라든지 야간 뭐 주휴수당 할 거 없이 이 통상시급에 맞춰가지고 추가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때 다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셔라. 이 근로계약서에 이 시급이 분리되어서 뭐 이 사람의 통상시급은 얼마고 주휴수당은 얼마고 뭐 시급을 1시간을 따졌을 때 뭐 그리고 그 외의 수당들은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시급이 11,000원, 통상시급이 11,000원인데 연장을 하게 됐을 때 뭐 휴일을 하게 됐을 때 왜 나는 1.5배가 왜 11,000원에 대한 1.5배를 안 주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세서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근로자분들도 내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시급 11,000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시스템 쓰는 분들도 그렇지만 장교양에서 나온 특화 시스템들 막 있잖아요. 그 외부의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이 11,000원이 총괄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네, 포함한 금액이고 뭐 연차 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막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11,000원의 연차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봤을 때 기본급하고 주휴수당이 다 포함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 기본급을, 그 통상 시급을 8,720원으로 잡는 시스템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알고서 책정을 하시고 명세서를 발부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근로자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 이제 인사 관리자로서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되냐면 실제 근무를 10월달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11월달에 하고 있으니까 11월달에 급여를 주는 건 10월달 급여를 주잖아요. 10월달에 이분이 만근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반 3시간씩. 그러면 1일부터 해가지고 29일까지 만약에 그 공휴일이 없다고 치면요. 그냥 평일만 21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21일 곱하기 3시간 하면은 이게 63시간이죠. 21일 곱하기 3시간씩 일을 하면 63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급을 포괄 시급으로 11,000원을 주는데 총 63시간 근무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기본급 얼마, 주유 얼마, 보존수당 얼마. 이게 보존수당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다루진 않을게요. 이거는 그냥 남는 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연장이나 뭐 포괄적인 부분으로 집어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자, 어떤 식으로 지금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이분의 통상시급이 8,720원 그냥 기본급으로 근로계약이 돼 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63시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549,360원이 나오는 겁니다. 549,360원이 이분의 기본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5 해가지고 109,872원이 주휴수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누기 5를 하는 이유는 5일 근무를 하면 하루 공짜로 주죠. 예, 하루 주휴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급 주휴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은 실제로 일한 시간 63시간에 대한 거고 주휴수당은 그 일한 시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였다라고 명세서에 표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근로자분들께도 보시는 경우에도 대표님 그 제 통상시급이 이게 맞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상시급에 맞는 부분들로 계산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11,000원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보존수당이란 말로 해가지고 33,000원. 예, 왜냐면 이것만으로는 원래 그 계산상 그렇잖아요. 11,000원을 대표님 주기로 했으면 11,000원 곱하기 63시간 하면 원래 69만 3천원이 나와야 되는데 69만 3천원에서 54만 9,360원 10만 9,872원을 빼고 나면 이거를 33,000원을 덜 주게 되는 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보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빼줬어요. 그래서 이게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일 때는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 그렇게 지금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예전에 연금 신고한 거 그런 걸 감안해서 고용보험부터 산재보험 뭐 건강 이런 부분들이 다 세금까지 다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을 때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 네, 26일날 그냥 줬다고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세서를 한번 보면 아까 계산했던 명세서에 여태까지 했던 거랑 이제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앞에 있는 기본적인 명세서 부분들,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넣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다 원래 하시던 대로 그대로 똑같고 받았던 그 명세서가 맞아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밑에 있는 이 시간수도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이 시간수를 적어주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여기에 이 기준시급, 통상시급 이런 부분들이 꼭 표시가 돼야 됩니다. 예, 노동법상 이게 표시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기준시급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달 10월 달에 근무한 시간이 몇 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다. 야간 몇 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휴일 몇 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시급을 합쳐서 총 급여 합계가 얼마입니다. 예, 근데 이 급여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연장 야간 휴일은 없었으니까 0이 됐는데 기본급에다가 63시간 실제 일한 시간 63시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69만 3천원인데 그 부분이 주유하고 기본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설명이. 그리고 보존수당은 그중에서 11,000원을 보존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원래 이런 그 계산식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됐는데 이 부분을 명세서로 표시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있다가 하면 그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혼란의 도가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맨 처음에 근로계약할 때 그냥 대부분 약속만 하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11,000원 주겠습니다. 시간당. 11,500원 주겠습니다. 뭐, 11,200원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하시잖아요. 근데, 시급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루에 일하는 시간들이 달라지니까, 어떤 날은 63시간, 어떤 달은 66시간, 어떤 달은 뭐, 58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달라지겠죠. 시간 수가 계속 달라지고, 그거에 맞게끔 계산 방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계산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 기준시급이나 통상시급이 어떤 이 의미인지 이거를 이해를 우리 근로자분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주시고 근로자분들 읽을 줄 아셔야지만 오해 없이 문제 없이 내가 왜 11,000원 주기로 했는데 왜 8,720원밖에 안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기본급하고 주휴수당도 이렇게 분리를 하고 합쳐도 상관없어요. 합쳐서 기본급 가로치고 주휴수당으로 표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다. 그 다음에 보존수당이 어떻게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 계산이 나왔다라는 걸 각각 선생님들 일일이 다 맞춰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계산해 주시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문제가 없겠다. 단순하게 명세서 발부만이 문제가 아니더라 해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물어볼 분들이 생기더라. 예,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더 사족을 붙이면 붙일 수 있는데 해보시고 궁금한 점을 차라리 댓글로 달아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60시간 이상일 때 이렇게 되실 테고요. 60시간 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시간 미만. 우리 강경희 선생님인데 강경순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강경순 선생님 60시간 미만자예요. 그래서 고용하고 산재만 만약에 가입을 했는데 우리가 가족 요양으로 해가지고 그 근무를 하실 때 그냥 뭐 시간 얼마나 할까요? 그냥 15,000원 할까요? 뭐 금액이 다 다르니까 17,000원 할까요? 예, 그냥 뭐 15,000원 할게요. 제가 그렇게 뭐 그게 아니고 그냥 15,000원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시급제로 한번 해서 시급 선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근무 시간이 20시간 근무예요. 그 가족요양 1시간씩 하시는 분들은 20시간 근무를 하시고 시급을 그냥 뭐 천차만별이니까 저는 그냥 15,000원 넣을게요. 천차만별로 받으시는데 저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보세요. 뭐가 달라요? 아까랑? 아까는 60시간 이상 근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따로 계산이 됐었잖아요. 근데 기본급이 이렇게 아닙니다. 따로 이렇게 보전수당이 나눠져 있는 시스템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만약에 이 30만 원 총액이 그냥 기본급이라면 이거를 30만 원을 기본급에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의 통상시급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8,720원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급이 8,720원에 대한 기본급 따로 계산하고 그 외의 수당들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부분들이 생기냐면요. 가족요양만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가족요양을 하시면서 요양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이 기본 통상시급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그냥 15,000원이 통상시급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의 통상시급은 15,000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뭐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급할 때 15,000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기본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기본급을 나눠야 되는지 안 나눠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시고요. 근데 일단 가족요양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할 거 없이 일하는 시간이 총 20시간인데 1시간에 15,000원 주는 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30만 원. 기본급에다 30만 원. 주휴수당 뭐 수당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몰아넣어 주시면 돼요. 가족요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급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몰아넣고 저장을 해주시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시스템으로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세금 빼가는 거 뭐 고용보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산재는 우리가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정을 좀 해주시면 이 선생님의 명세서도 한번 볼게요. 명세서 한번 보시면 명세서가 나오죠. 이 명세서에도 또한 이걸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20시간 곱하기 기준시급. 지금 기준시급을 지금 8,720원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15,000원으로 했어요, 아까. 그래서 15,000원으로 표시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15,000원으로. 예, 저희는 뭐 8,720원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기준시급으로 계산해서 계산하는 방법까지 표시를 해줘야지만 오해가 없이 이 명세서가 발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족요양하고 일반 요양하고 차이가 뭐예요? 일반 요양 선생님들은
기본적인 기본급, 주휴수당 뭐 분리돼 있고, 그 다음에 보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개선돼 있는데, 기준시급이 좀 정확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가족령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기준수급을 나누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딱 20시간만 일을 하시니까, 뭐 지금 20시간만 다루는 거예요. 20시간만 하시다 보니까 기준시급을 굳이 뭐 나누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족요양 선생님들도 기준시급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나중에 일반 요양을 추가로 하나 더 하게 된다면, 그때도 기준시급이 한 사람에 두 개가 있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15,000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가족요양 플러스 일반요양 해가지고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상황이 된다면, 기준시급을 명확하게 근로계약서에 적어서, 분배해서 정확하게, 명세서 발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문요양 명세서 발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생각보다 시급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시간 계산하는 거 대신에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기본 시간, 그 다음에 뭐, 주휴 시간, 뭐, 연장 시간, 이런 부분들만 제대로 분배를 해주시고, 남는 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뿌려주는 것이다라는 설명만 할 줄 아시면, 그러면 명세서는 사실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근데 기준 시급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오늘은 방문요양 명세서 따라잡기.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